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논문은 이제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 with 울트라 숏 레퍼런스 스피치 바이 VEV 프레임워크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작년 IKSP에서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은 이제 타겟 스피커의 이제 레퍼런스 스피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노이즈 그리고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타겟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환경에서 이 타겟 스피커 레퍼런스 스피치를 이용하여 이 타겟 스피커의 목소리만을 이제 추출하는 그러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은 이제 음성 인식이라던가 이제 화자 인식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프리프로세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이 기존에 있는 소스 세퍼레이션 또는 이제 스피치 세퍼레이션 하는 태스크랑 매우 유사한데 하지만 이런 소스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화자가 두 명일 경우에 대한 이제 모델을 따로 학습해야 되고 이제 화자 세 명일 경우 이제 세 명에 대한 모델을 또 따로 학습을 해야 해서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몇 명이 말할지 모르는 두 명이 말할지 세 명이 말할지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할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최근에는 이러한 화자 수라던가 이제 다양한 노이즈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한 타겟 스피커 익스트레이션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스피치 인코더, 보이스 익스트랙션이라는 이제 FEV 이 형태의 구조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FEV는 이제 투 스텝으로 이어져 있는데 먼저 타겟 타자의 목소리를 등록하는 이제 스피커 엔로먼트랑 이제 이 스피커 엔로먼트를 통하여 타겟 타자의 목소리를 추출하는 그러한 이제 보이스 익스트랙션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스피커 인코더에서 나온 것과 이제 보이스 익스트랙터에서 나온 이 피처 단에 서로의 이 피처 단의 공간이 일치하지 않아 이제 이 공간의 피처를 일치한 이제 퓨전이라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어 두 번째로 기존의 이제 스피커 인코더 같은 경우는 보통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같은 이제 화자 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모델을 이용하여 이제 스피커 임베딩 벡터를 많이 뽑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별도의 이제 학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긴 레퍼런스 스피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단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RNN 기반의 스피커 익스트랙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보이스 익스트랙터 구조에서 이제 VV 구조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FEV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인코더를 따로 구성한 거에 반해 이 VV 구조는 스피커 인코더 대신에 어, 보이스 익스트랙터에서 쓰이는 이제 RNN 베이스드 익스트랙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별도의 스피커 인코딩을 따로 학습할 필요도 없고 추가적인 파라미터도 필요 없는 그러한 구조를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이스 익스트랙터 이제 화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일단 RNN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는 이제 제로로 하게 되고요. 추후에 이제 미스터 스피치에서 타겟 화자를 추출하기 때는 이 처음에 보이스 익스트랙터에서 나온 이 화자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RNN이 이제 이니셜라이저 돼서 이제 화제에 대한 정보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RNN을 이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스피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이 RNN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어, 기존의 이러한 스피커 인코더 기반의 모델들이 긴 레퍼런스 스피치가 필요했던 반면에 이러한 RNN 기반의 익스트랙터의 경우에는 이제 짧은 레퍼런스 스피치만으로도 이제 타겟 목소리를 잘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실험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기 전에 아까 스피컬 엑스트랙션에 대해서 잠깐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얘기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요. 그렇지 여기에. 여기에 그 시나리오가 뭔지를 좀 더 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타겟 스피커가 있고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피커가 동시에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타겟 스피커가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스피커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스피커, 그러니까 타겟 스피커가 얘기를 할 때는 전혀 다른 스피커가 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타겟 스피커 익스트레션에서는 오버랩된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쵸? 시작을 할 때 아까 그 거기서도 그림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시작을 할 네. 때는 타겟 스피커가 다른 스피커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이 타겟 스피커 레퍼런스 스피치라는 스피치가 따로 필요한데 이 타겟 스피커 레퍼런스 스피치는 이제 다른 소리가 이제 겹치지 않은 오버랩 되지 않은 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이제 컨디션 조건으로 줘서 이 타겟 스피커랑 이제 동일한 소리를 이렇게 믹스된 소리, 그러니까 다양한 백그라운드랑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버랩된 상황에서 이 타겟 스피커 레스폰스 스피치라는 오버랩되지 않은 이제 스피치를 이용하여 이 타겟 스피커만의 목소리를 최종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이제 타겟 스피커 이스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믹스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간 상태에서 믹스처가 되고 네, 처음 이제 타겟 스피커가 얘기할 때는 그 자체가 레퍼런스가 스피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오버랩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 그림을 여기서 그걸 갖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가장 시작점에서는 레퍼런스 피치가 된다. 타겟 네, 스피커가 그래서 다른 소리하고는 오버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래야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까 솔루션 그 방향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아, 네, 맞습니다. 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여기에서 네, 요 슬라이드에서 클리어하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순차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클리어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그게 있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음 그, 이 논문에서 솔루션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이랑 내용을 좀 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VE, VE라는 구조를 제안을 했고, 이 VE 구조에서 이 RNN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이제 DPRNN이라는 기존의 이제 소스 세퍼레이션에서 쓰이던 구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DPRL에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전반적인 이 보이스 익스트랙터의 구조는 이제 인코더 그리고 익스트랙터 이 디코더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인코더는 이제 웨이브폼 1D 데이터가 웨이브폼이 들어왔을 때 이 1D 데이터를 1D 컨버션을 통해서 이제 2D 피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디코더는 반대로 이 2D 피처를 이제 1D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다시 웨이브폼으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안에 있는 이 DPRNN 구조는 이제 믹스처에 있는 소리에서 타겟 타자에 대한 목소리만 추출하기 아니라 이제 마스크를 이제 생성을 해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라이어를 통해 이제 타겟 타자에 대한 목소리만을 최종적으로는 익스트랙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DPRNN 구조를 이제 총 L개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에서 6개 정도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DPRN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DPRN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 디렉셔널 LSTM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인트라 청크라고 하는 청크 내부적으로 이제 순서로 지나가는 이제 LSTM과 인터 청크라는 이제 청크 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LSTM으로 해서 총 두 개의
두 방향, 그래서 듀얼 패스 RNN이라고 붙인 이러한 구조의 RNN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 이 구조도 크게 보시면은 이제 타겟 화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처음에 화자가 말했을 때 깨끗한 소리를 통해서 화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러한 엔롤먼트 과정과 그 뽑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믹스처에서 타겟 타자를 의 목소리만 추천의 익스트랙션 과정으로 총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엔롤먼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트라 청크랑 이 인터 청크 모두 0으로 이니셜라이저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인트라 청크에서는 이제 청크 내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총 P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LSTM을 이용하게 되고 이 인터 청크에서는 청크 간을 보기 때문에 총 R개 이제 청크를 통해서 LSTM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는 그대로 이 스테이션 스텝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어, 인트라에서는 이 익스트랙션 과정과 인로모터 과정이 모두 동일하게 0으로 제로 이니셜라이즈 되는 반면에 이 인터 청크에서는 이 익스트랙션에서는 이 처음 엔롤먼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받아서 이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컨디션으로 하여 어 타겟 타자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이 타겟 타자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총 두 개의 듀얼 패스 RNN으로 이루어져 있고 논문에서는 이게 뭐 쉐어한다라던가 이러한 표현이 따로 있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를 쉐어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피커 인코더인 구조랑 다르게 파라미터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어, 이 엔롤먼트에서는 좀 짧은 이제 레퍼런스 스피치가 들어와도 이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짧은 그 레퍼런스 스피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보이스 익스트랙터가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에서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2 믹스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였고 이것은 이제 8kHz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프리 스피커에 대해서는 따로 실험하지 않고 일단 투 스피커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이제 트레이닝과 디벨롭 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테스트 셋은 이제 트레이닝이 겹치지 않는 총 18명의 화자에 대해서 3000개의 어터런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레퍼런스 어터런스, 즉 이제 깨끗한 타겟 스피치를 이제 평균 7.3초짜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 모델과 이제 파인 튜닝 하지 않은 모델 두 개를 이용하는데, 파인 튜닝 하는 모델은 이제 짧은 스피치, 즉 0.5 레퍼런스 스피치랑 0.2 세크의 레퍼런스 스피치를 가지고도 이제 파인 튜닝한 모델을 이제 이용하여 이제 성능을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PIT 기반으로 학습을 하였는데요. PIT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소스 세퍼레이션에서 쓰이는 학습 기법인데요. 두 명의 하자를 목소리를 분류한다고 봤을 때 이제 이 나오는 출력이 이제 S1, 스피커 1, 스피커 2가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스피커 2, 스피커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로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경우 이제 로스가 작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스가 작은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은 로스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겠다라는 트레이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스피치 세퍼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하였고 그 이후에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하는 그러한 투 스텝을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로는 이제 SPEX라는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데 SPEX 네트워크도 어, 그 따로 이제 스피커 인코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
보이스 익스트랙터랑 이제 스피커 인코더가 동일한 이제 원디 컨버션 쉐어되는 그러한 구조로 가진 이제 쉐어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을 SPX 플러스로 잡은 것은 이제 따로 보이스 익스트랙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SPX 플러스로 잡은 것 같고요. 어, 이제 따로 쓰는 경우가 더 좋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SPX 플러스에서는 이미 그 네트워크에서 이 인코더 단을 공유하는 게 더 좋냐, 아니면은 공유하지 않는 게 더 좋냐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SPX 플러스에서는 이미 이 공유를 해가지고 피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제 SPX 플러스 기반의 네트워크를 위주로 하여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RNN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확실히 파라미터 수가 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성능이 다른 이 SPS 기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 그 짧은 레퍼런스 스피치에서도 이제 성능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는데요. 이 결과에서 이제 그냥 VVN, 그러니까 보이스 익스트랙터, 보이스 익스트랙터 네트워크가 있고 뒤에 DA가 붙은 것이 있는데, 이제 DA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0.2, 0.5 페크에 대한 레퍼런스 스피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이제 진행한 것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긴 2초랑 이제 7.3초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 한 것과 파인 튜닝 하지 않은 것이 이제 큰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고 충분히 길 때는 오히려 파인 튜닝 하지 않은 것이 미묘하게나마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레퍼런스 스피치가 이제 0.5 세크, 이제 더 나아가 그딴도 짧은 0.2 세크가 됐을 때는 어,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이제 성능 유지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WER이라던가 CR 같은 음성 인식 기반의 다른 평가 지표는 없어서 그 점은 좀 아쉽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인데요. 어, 본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스피커 인코더랑 보이스 익스트랙터를 따로 둔 것과 달리 이제 RNN 기반으로 해서 어, 동일한 보이스 익스트랙터랑 이제 보이스 익스트랙터랑 이제 스피커 인코더를 동일시하는 구조를 제안을 하였고, 이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짧은 레퍼런스 스피치만으로도 이제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 결과 가장 높은 성능을 이제 소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논문에 관해서나 아니면 뭐 현재 뱅 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엘로먼트 스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실험에서 저 엘로먼트 스텝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ER을 이제 평가를 해본다거나, 왜냐하면 베리피케이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실험은 따로 없었나요? 따로 그 스피커 뭐 베리피케이션에 관한 실험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네네. 본논문에서는 또 로스 또한 이제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의 로스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SPF 플러스 논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준다던가 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보이스 익스테리터에 대한 따로 특정한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어,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실험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논문을 보면은 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논문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WER도 없고 아까 말씀주셨던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실험도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태스크에 대한 평가를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네.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보이스 액스트랙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후에 나오는 다른 스피커하고의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 말씀해주신 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요. 첫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 하자, 첫 번째 타겟 타자에 대해서 상황만 가정을 했고, 추후에 이제 두 번째 하자가 등장했을 때 상황은 이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논문에서는 첫 번째 상황만 고려를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베이스라인 논문들, 여기서 인용한 논문들을 찾아봐도 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벤에서 보이스 네, 액스트랙션의 의도는 그러면 네, 일종의 약간 그 화자를 인롤먼트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인가요? 어, 이렇게 엔롤먼트 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뭘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어디 저장을 해서 그 자체가 그냥 레퍼런스가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씬 화자에 대해서 주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등록된 이제 화자들에 대해서 특정 화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 그 화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제 뭐 키오스크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모르는 그런 언신 환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논문들의 경우는 이제 씬 상황, 그러니까 이미 등록된 화자들에 대해서 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논문이 지금 네,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네.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똑같이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짧은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언신 화자를 가정하는데 처음에 키오스크에서 이제 화자가 말할 때 저희는 이제 짧은 세컨이 1초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스피커 익스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2초 이상에 대한 레퍼런스 스피치를 보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짧은 스피치를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RNN 기반의 구조를 좀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은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이라는 게 어떤 네, 기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만들겠다. 지금 언신 스피커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시나리오가. 네, 예.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냐라는 게 지금 내 질문이에요. 네. 그 짧은 레퍼런스 스피치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에서 이렇게 보이스 스피커 인코더에서 이제 이 보이스 익스트랙터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짧은 스피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RNN 기반 방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RNN 기반 방법으로 처음에 타겟 타자가 말하는 그 짧은 스피치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타겟 스피커를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겟 목표입니다. 스피커를 추출 갖다가 지금 타겟이 없잖아요. 지금 네, 언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세스는 지금 레퍼런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레퍼런스를 그 만들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겠다고 이게 지금 시나리오하고 굉장히 그 일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그렇죠. 목표는 지금 얘기했지만 스피커 엑스트랙션이에요. 스피커 엑스트랙터. 그 네, 스피커 엑스트랙터의 의도는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동일한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해서 그 ASR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운스트림 프로세싱을. 네, 그렇게 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스피커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된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데 자꾸 얘기가 그게 아니고 그 스피커를 갖다가 extraction 한다. 그것도 이미 된 벌써 이미 저장된 목소리를 갖다 이제 extraction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 논문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내 거고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논문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네.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이거다. 어, 그래서 이 그리고 이 논문을, 문제를 네. 풀려고 할 때 이런 식의 그 어떤 도입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어떤 논리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타겟 타자가 말했을 때 그 짧은 구간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RNA 구조를 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짧은 이거에 타자 대한 처음 그러니까 네, 그 언신 스피커가 이제 처음 이제 짧은 이 구간으로 얘기를 할 때 네, 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그 흐름으로 그 논리로 쭉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음,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더라도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이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고경득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다라는 걸 먼저 확실하게 흑열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풀려고 하는 그런 방법 관점에서 지금 발표하는 그런 논문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 논문 자체만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게 결국 이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좀 혼동스럽지 않도록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과제랑 여기는 지금 연관돼서 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레퍼런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레퍼런스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교대 연구원이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네, 너무 논문 쪽에다가 집중해서 아, 하면 이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혼동스럽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화자가 짧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까인데, 어그멘테이션 방법과 RNN을 동시에 이용했을 때 충분히 0.5세크, 그다음에 0.2세크 같은 극단적으로 짧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RNN 기반의 현재 어, 레퍼런스 스피치를 여기서 성능 추출하는 지금 여기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수치가 어떤 의미로 한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 본 논문에서 이제 주장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랑 구조를 이용하였을 때 0.5세크에서 보시면은 이제 SI, SDRI 같은 경우 0.4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SI 0.2세크 이게 SDRI가 어떤 의미냐 말이지. SDIRI는 원본 신호, 그러니까 깨끗한 원래 아웃풋 라벨에 대한 깨끗한 신호가 있을 때, 이스티메이티드 된 신호가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의 이제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왜곡이 덜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기 덜 됐다. 그럼 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 실험에서 대한 그런 결과 자체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레퍼런스로 사용하겠다고 할 때는 네. 이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실험에 왜곡이 대한 결과가. 어, 왜곡이 잘 발생 짧은 레퍼런스에서도 왜곡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나온 방법을 좀 잘 적용을 하면은 저희도 짧은 레퍼런스 스피치에서도 이제 성능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그 구간에서도 어, 레퍼런스로 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네, 퀄리티가 왜곡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왜곡으로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퍼런스가 뭔가 인롤먼트라는 그런 관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롤먼트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목소리, 아주 짧은 목소리를 저장을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그 저장하는 그 저장된 그 피처의 어떤 퀄리티가 어, 지금 그 SDRI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더 높으면은 더 좋다. 네, SNR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R은. 네. 예, 네, 네. 잘 알겠고요. 저기 그 최철원 연구원은 혹시 카멘트 없어요? 아, 그, 이거를 얼른 기반 보이스 엑스트랙터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인프런스 타임 같은 거는 혹시 뭐 크게 바뀌는 정도가 있나요? 따로 인퍼런스 타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 네, 인퍼런스 타임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현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일단 SPEF 플러스가 현재 베이스라인 모델로 많이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저 SPEF 플러스 기반으로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한번 이 VVN 기반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어서, 어, 이 VVN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코드를 한번 구축을 해보고 채점을 해봐서 비교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이 태스크가 스피커 익스트랙션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델의 성능 자체가 네, 타겟 그 스피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늘어날수록 성능에도 영향을 받나요? 이 논문에서는 투 스피커밖에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논문 말고 더 예전에 있는 뭐 스피커 빔이라던가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투 스피커랑 쓰리 스피커 혹은 믹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는데 확실히 사람이 늘어날수록 조금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투 스피커, 쓰리 스피커를 동시에 실험하였을 때 소스 세퍼레이션 대비 오히려 타겟 스피커 익스트랙션이 성능이 잘 유지가 돼서 어, 화자 수에 대해서 좀 강인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논문들에서 그 실험을 할 때 여기서 지금 두 명을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한 것 같은데 네, 보통은 몇 명을 기준으로 실험을 하나요? 아까 세 명까지도 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한 게 두 명이고요. 그다음에 세 명도 보통 두 명, 세 명까지 많이 합니다. 네, 그 그 실험적인 이상은 부분에서 두 명, 세 명. 네. 네, 논문에서는 보통은 네, 두 명과 세 명을 주로 많이 가정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그 믹스처에 대한 얘기 이 뭐냐 이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험에서. 네, 그래서 믹스처에 아니면 반복해서 대해서는 할 게 있어요? 여기서는 투 믹스 스피커에 대해서만 실험을 해가지고요. 본 논문에서는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 스피커가 지금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지금 이 결과가 아, 실험에서 투 어디에 있다고? 이 실험이 다 투 스피커가 섞였을 때 타겟 타자에 대한 추출 결과이고요. 투 스피커에 대한 이제 베이스 결과는 따로 없습니다. 투 스피커에 대한 SDR이라던가 이거는 따로 표시를 해놓진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회관 한 사람이 얘기한 거고, 그렇죠? 테이블 2를 테이블 2도 두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네, 투 스피커 결과입니다. 두 개 다. 스피커의 결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했다는 건가요? 네, 동시에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겟 타자만 추출했을 때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실험에선 이제 투 스피커가 섞인 상황을 고려를 했고요. 두 스피커 섞인 거를 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뭐 스피커 1인지 스피커 2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 추출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S1과 S2에 대한 레퍼런스 피치를 랜덤하게 줘가지고 어떻게 그 타겟 타자를 뽑냐를 이제 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스피커가 이제 중복이 된 그런 상태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스피커 엑스트랙션 그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프라인에서 네, 이걸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처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목소리를 레퍼런스로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피치는 이제 S1 화자가 그 목적이다 하면 이 레퍼런스 피치는 S1에 대한 목소리만 주고요. 실험에서는. 그다음에 이 믹스처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까 S1과 S2가 섞이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레퍼런스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말하는 이제 구간의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믹스처 스피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소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화자 한 명이 말하면은 그 화자 한 명에 대한 목소리만 나오게 되고 두 명일 경우에는 이제 못한 사람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네, 저희 과제 목표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 만약에 오버랩 돼 있으면 그 오버랩된 목소리에서 타겟 타자만의 목소리를 이제 믹스처 스피치에 들어가게 돼서 타겟 타자에 대한 목소리만을 이제 타겟 보이스만을 추출하는 것이 이제 과제에 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왼쪽에 있는 그 모듈이 인롤먼트고 일종의 레퍼런스 스피치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믹스처 스피치가 이제 믹스된 그런 상황에서 그 인롤먼트 된 레퍼런스 스피치를 엑스트랙트 한다는 그런 파이프라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엔롤먼트고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익스트랙터라고 보시면. 왼쪽은 인롤먼트가 이제 오른쪽이 엑스트랙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스피커 엑스트랙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묶여서 스피커 익스트랙션입니다. 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그 믹스처 스피치가 네, 근데 이게 지금 학습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학습으로 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인프런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가 네, 전혀 이제 언씬에서 들어온 레퍼런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신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화제에 대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돼가지고요. 스피커 인베딩 벡터가 나오게 돼서 그 스피커 인베딩 벡터에 대해서 이제 섞인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스피커 그 타겟 타자에 대한 목소리만을 이제 나오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학습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씬된 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레퍼런스 스피치도 많이 있고 타겟 보이스도 많이 있고 이거 독일한 거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씬이라고 하면 씬 네, 데이터베이스 세트라고 하면 네. 그거 말고 이제 언씬에서 새로운 레퍼런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처음에 화자가 말한 것 일정 구간까지는 이 보이스 익스트레이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믹스처 스피치 이 익스트레이터 구간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 말하는 그 화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엔론먼트를 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소리들에 대해서는 그 엔론먼트를 바탕으로 어 그 처음에 엔론먼트 그러니까 된 화자에 이제 대한 하여간 목소리만을 네, 샘플들이 이제 그 트레이닝한 데이터셋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데서 가지고 와도 네, 이게 지금 학습이 다 끝나면 네, 인퍼런스를 하면 네, 외부에 대한 샘플도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그 공간을 또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그 실험을 보면은 거기 데이터베이스 세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투 스피커 해서 총 10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니 뭐 이런데 라면 영어로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랭귀지하고는 디펜던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디펜던트? 어, 이 모델만을 말씀드리면은 디펜던트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좀 화자에도 강인한 거여서 저희의 목표 과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을 단순히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엔롤먼트 과정에서 화자에 대한 스피커 임베딩 벡터를 잘 표현해가지고 뭐 언어라던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좀 잘 뽑는 것도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목소리만을 어떠한 발화를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잘 추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지금 아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보면 네, 영어로만 한정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다른 언어로 할 때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네.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한번 데이터셋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이 뭐가 있나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거에 대한 코드가 있어요? 이 논문 자체 코드는 없는데요. 다행히 논문 자체는 없는데 DPRNN 코드는 있어서 DPRNN 코드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유료여서 이게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대체제로 최근에는 리브리 믹스라는 동일한 영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해서 현재는 리브리 믹스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어도 있지 않아요? 한국어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AI 해봐가지고. 협인가 거기에 네, 한번 당연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어도 한번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논문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 그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좀 관련성 같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런 발표가 됐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 대해서 랜덤하게 이런 논문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러다 이게 아니고 네. 우리의 관점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논문이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 관련성 그런 쪽의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그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다음에 좀 더 반영해서 과제랑 연관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도 연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한단 했을 때도 너무 요약이 너무 요약성인지 몰라도 이 관련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갖다 좀 잘 표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